안녕하세요. 범법인 레인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판매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쉽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비트코인 송수신 거래자 명단을 확보한 후에 구매자 또한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로부터 절대 걸릴 일이 없다고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마약 구매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만약 받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경찰 측에서는 비트코인 거래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용, 입금 횟수, 입금액 등 구매 혐의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미 확보해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더라도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대응책을 마련하신 후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한편 마약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해서 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덜어 있으신데요. 마약 구매 또한 엄중히 처벌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는 마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오남용의 의료의 정도, 의료용으로 쓰이는지 여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일으키는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 혹은 단순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대마의 경우는 최대 2년,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의 경우는 최대 3년, 코카인, 펜타닐 같은 경우는 최대 4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경 요소에 대해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경 요소로는 심신미약 상태, 자수, 수사 협조, 소극적 가담 정황, 마약 중독에 대한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감경 요소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유들을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한편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던 초범의 경우 또 소극적 가담, 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앞으로는 마약과 관련될 일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셔야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을 반드시 아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형량이 높은 편인데요. 마약범죄는 단순히 소지하였거나 단 한 번 호기심에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확률이 높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약 관련 소송은 저희 레인파트너스의 전문 무제한 중에 하나니까요.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참여하고 적절한 진술 방향을 설정해서 감형 요소에 대해서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로 인해서 수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마약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선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